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강이고요. 특수체육에서 사용하는 사정과 그것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무엇인가? 측정 평가 도구는 무엇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는 것인가? 그렇죠. 사정의 개념과 종류, 사정의 개념이란 평가와 측정하는 것의 가운데 중간 개념이에요. 교육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자, 양적 자료,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 질적 자료, 주관화되어 있는 자료다. 그렇죠. 측정 활동할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둔다는 것들이에요. 근거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봅시다. 검사, 관찰, 면접, 교육과정, 수행, 포트폴리오 총 5개로 나눕니다. 볼게요. 검사는 수량적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 또는 과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검사는요. 그리고 관찰은요. 그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 그런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기로 작성하는 것들, 기록하는 것들. 그렇죠. 면접은 먼저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들. 이게 면접이고요. 교육과정 중심 사정은 수업을 하는데 가르치는 데에서 이 학생에 대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 사정은 행동을 수행하는 아동을 관찰해서 판단.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과제를 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동 혹은 교사가 아동의 작품 또는 결과물을 통해서 아동의 성취물을 평가하는 것. 그렇죠? 어려운 단어는 없죠? 사정의 분류, 공식적 사정, 비공식적 사정, 직접 사정, 간접 사정이 있다. 자, 공식적 사정은 특정의 목적을 갖고 표준화된 검사 사용하는 것. 비공식은 표준화보다는 관찰이에요. 그래서 비표준화 절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직접 사정은 만나서 접촉을 통해서 대상자의 정보를 얻는 것. 간접 사정은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할 경우에,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에 가족 또는 보호자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 것들. 총 4가지로 나뉜다. 자, 측정 평가 도구의 종류예요. 2020년도와 17년도의 기출 문제예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표준화 검사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 검사 지침서에 제시된 대로 해야 된다.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것들. 그렇죠. 타당화된 결과를 도출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준 지향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표준 검사는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검사지기 때문이다. 수정된 검사 비표준화, 장애 특성에 맞춰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검사 절차를 모디파이 하는 거예요. 좀 수정하고 변형해서 거기 장애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가를 손으로 직접 수기를 써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기를 쓸 수 없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변화하고 변형시킨다. 규준 지향 검사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닌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객관적인 점수 분포인 규준 검사 대상의 점수를 비교한다. 상대평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거지향 검사는 절대평가예요. 그렇죠?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절대평가는 사전에 설정한 기준, 준거의 대상자의 점수를 비교해서 특정 영역에서 대상자의 수준을 검사하는 것. 검사 도구의 선택,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 적합한지, 변별성이 있는지, 용이한지를 알아봐야 돼요. 너무나 기본인 거죠. 타당성, 이 검사가 예를 들어서 걷기 검사가 보행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타당도가 있는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초보의 움직임, 기본 움직임, 스포츠의 기술 등 신체 능력뿐 아니라 지식, 행동, 인지, 정신적 요소의 능력의 특성을 충실하게 정확하게 맞게 평가를 하고 있냐라는 것. 이게 타당성이에요. 그렇겠죠. 신뢰성은 이 타당성이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신뢰성은 이것들을 계속 측정을 해서 이 신뢰도가 높냐예요. 그렇죠. 민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베리에이션이 크냐 안 크냐예요. 측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것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점수가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측정을 많이 해서 신뢰도가 높다는 게 아니고 측정을 많이 하는데 적합한 답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 그렇다면 이 검사 도구가 신뢰도가 많이 높다. 그러니 신뢰도가 높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객관성, 적합성. 객관성은 두 평가적 시점 결과가 동일한 점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A와 B를 검사하는데 A에게 더 유리하게끔 검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적합성, 나이, 성별, 장애와 관련해서 검사하는데 동일한 유형의 대상을 포함해야 된다. 적합하냐예요. 그렇죠? 타당성과 적합성은 좀 틀려요. 아예 틀린 거예요. 이 개념을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변별성, 검사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검사를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냐예요. 그렇겠죠? 변별성. 용이성, 편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것들이에요. 문제를 100문제 풀어서 나오는 답이 있고 한 10문제만 풀어서도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문제와 10문제가 똑같은 답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측정인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동일하다면 100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결과보다 10문제가 나와서 풀어서 나오는 결과가 더 용이하다. 오케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정 및 평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인가, 발달상 지체 혹은 장애가 있나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특정을 진단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장애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판단 준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플러스로 지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표준 검사 시 유의사항이에요. 수정 실시 전 지침대로 검사를 완전히 실시해야 된다. 지침서대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범위를 넘어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수정 내용을 자세히 기술해야 된다. 그렇죠? 검사 항목들을 바꾸려면 정확히 그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듣게끔 우리가 기술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사정 및 평가 유의사항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을 기초로 평가 이루어져야 된다. 검사 도구의 사용법을 숙지해야 된다. 누가? 검사자가, 피험자가 둘 다. 그렇죠? 학습자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타당성 및 신뢰성이 입증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전과 사후에 동일한 사람을 측정할 경우 또는 같은 무리를 한꺼번에 측정할 경우 측정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달리기 속도를 재고 내일은 내 친구가 달리기 속도를 재고 모레는 그 다음 다른 친구가 달리기 속도를 재면 그마다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검사는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시간대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산만하지 않은 환경에서 평가해야 된다. 학습자의 의학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행동 문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시범을 통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야 된다. 당연히 시범 먼저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하세요 보다는 이렇게 할 거니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충분하게 이해를 도와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연습도 해줘야 된다. 무조건 하세요 보다는 몇 번 연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측정하는 사람이 10명이면 연습도 똑같이 5번씩 연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동의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게임 상황에서 검사 실시하고 검사 실시 전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평가 주의사항.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는 낮은 철봉이나 턱걸이에서 팔굽혀 매달리기 실시한다. 그렇죠? 이런 평가의 주의사항들은 말 그대로 그 케이스에 맞춰서 변형시켜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동일하게 적용된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 자, 기술 검사 도구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19년, 18년, 17년, 15년 쭉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AMPS 항목은 36개고요. 중거. BOTMP 46개고요. 규준지향이에요. 그리고 BPFT 27개 항목이고요. 준거고요. 그리고 덴볼트 61개고 규준이고요. EMP DOC 10개고요. 피트니스 그램 13개고 준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이거까지도요. GMPM 검사 항목 20개 준거 20대 미만 내성 마비인 MABCT 32개 준거 4에서 12세 MDC 35개 준거 대상이 아직 미확정이에요. 이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생각해 볼 여력이 있다 우리가. 그렇죠. 또는 너무나 쉽게 외울 수 있다. OSUG, GMA 11개고 준거고 2.5세에서 14세다. 그렇죠. PAPSD 21개고 초등학생 PDMS 12개고 출생. 이걸 외울 때 연령별로 나누세요. 약 2.5에서 14세, 출생부터 6세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고요. 쭉 몇 세, 몇 세, 초등학생은 여기, 어린아이들은 여기, 20세 미만은 여기 이렇게 모든 연령은 여기 이렇게 그룹핑을 나눠서 하세요. 그룹핑을 나눠서. 이 검사 항목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32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우리 효율적으로 공부합시다. 효율적으로. 이건 역시 마찬가지. 12개 몇 세 이렇게 검사 항목, 분류, 대상 이렇게 3개가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과제 분석의 개념이에요. 과제를 했다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게 2020년도 16년도 기출 문제예요. 목표 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세부적인 단계로 구분하여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쫙 나열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죠? 분석의 목적, 교사가 체계적으로 나열을 하되 순차적으로 서랍 정리를 딱딱딱 해놓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대요. 이게 가장 큽니다. 한 번 학습이 어려운 과제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낮은 것부터 점점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학생이 과제 내에 무엇을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파악할 때 활용을 한다. 이 학생은 이 과제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두 가지 점검이 있겠죠. 그러면 제외를 시키던가, 제외시키고 딴 걸 시키던가, 아니면 이 과제를 좀 더 쉽게 내주던가, 학생이 할 수 있게끔 내주던가. 학생의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활용한다. 교수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한다. 성취도와 효과성. 학생에게 가는 성취도, 교수자에게는, 가르치는 사람, 선생에게는 효과성. 과제 분석의 유형, 2020년도와 16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동작 중심 과제 분석은 동작의 질적인 향상의 목적이에요. 동작 중심에 동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관찰을 하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더 다리를 높이 올려면 좋겠다. 좀 더 다리를 멀리, 팔은 좀 더 높이, 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동작 중심의 과제 분석이에요. 그렇죠? 객관화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객관화되어 있지만 객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주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오케이?
유사활동 중심의 과제 분석은 특정 목표와 연관된 활동을 병렬식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영역 중심의 과제, 경기 또는 게임 같은 경우에 과제 활동에서 분류를 넓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영역 중심에서는. 그리고 생태학적 과제 분석은 운동 기술에 따라 움직임과 더불어 학생의 특성과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고려함이 있다라는 것들. 이것들의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과제 분석의 단점은 기능적인 부분보다 발달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학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지의 펑션보다 잘 했구나, 커졌구나, 세졌구나, 빨라졌구나만 판단하기면 오히려 학습 효과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기 힘들고 총체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과제에서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케이, 당연하죠. 우리가 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2장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보고 머릿속에 서랍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사정의 종류, 목표, 그것들을 평가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리고 검사 도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제 분석의 개념, 마지막에 목적, 유형을 분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들.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잘 읽어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만 보고 내가 모르는 거니 넘어가자 보다는 답지를 보고 내가 이 사지선다에서 구분할 수 있겠구나, 속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능력도 우리는 키워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자, 2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